안 한다고 생각하고 체크 점검해야 진짜 좋은 공부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른들이 보면 지식만 그냥 강의로 냅다 던지고 아이들이 받아먹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자, 영어 내신 오답 분석 나갑니다. 영어 실패 케이스 넘버 1, 2, 3 볼까요? 1번, 내용의 구조적 이해가 안 돼서 틀린 문제. 즉, 본문에서 이게 해석이 된다고 해서 그냥 내용을 이해한 건 아니에요. 해석한 거랑 이해는 다릅니다. 신비로워요. 해석하면 당연히 이해된 거 아니야? 자, 이 영상을 보신 어머니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려요. 아이들에게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한 건 우리 어른들의 머릿속에 있을 뿐이지 실제 아이들의 학습 단계에서 당연한 거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면 당연한 거 아니야? 국어 공부하는데 단어 모르면 찾아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당연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 한다고 생각하고 체크 점검해야 진짜 좋은 공부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른들이 보면 지식만 그냥 강의로 냅다 던지고 아이들이 받아먹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법 확장 문제. 자, 문법은 그렇게 방학마다 특강 돌리고 뭐 과외 선생 붙여서 몇 번 돌리고 문제집을 몇 권을 했고 3,800제를 마스터하셨고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게 뭐죠? 이번 문법 시험 보면 자, 교과서 본문 하나당 대부분 문법 포인트는 2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문을 1개 내지 많아야 3개예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럼 문법 포인트가 몇 개요? 2개에서 6개밖에 안 돼. 근데 겨우 2개에서 6개밖에 안 되는 문법 문제는 계속 틀리고 앉았어. 왜? 그 문법만 딱 공부해서 그래요. 그래서 왜 문제되는지 이제 특수 예시랑 정확히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문법을 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확장을 해야 내신에서 딱 틀리지 않는지. 그리고 세 번째, 자, 문제 다 풀지 못함. 안타깝죠. 시간이 되게 부족하대요. 왜냐면 영어 선생님들이 자, 본문을 막 실어놓고 추가 자료를 저희가 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번 고등부만 시험 봤으니까 고등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막 페이지가 진짜 빡센 학교들은 7페이지, 9페이지씩 이제 시험지가 돼요. 시험 시간이 무슨 2시간, 3시간도 아닌데 읽다가 끝나 읽다가 읽을 수 없습니다. 본문이 그 전에 먼저 자기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준비 단계에서 철저하지 못하면 본문을 다 보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설사 다 풀었다고 하더라도 대충 풀고 빨리 넘어가면 무조건 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들 제가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의 구조적 이해가 안 된 경우, 안 돼서 문제가 틀린 경우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읽어드리면 A, B, C의 각 괄호 안에 문맥에 많은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시험에서 나온다고 한 외부 제시문이 아니에요. 그 올림포스였나? 그 올림포스였던 것 같아요. 그 제시문 그대로 낸 겁니다. 그래서 본문 암기했어도 맞출 수 있는 거고요. 단어와 그 해석을 정확히 이해해서 구조적으로 알고 있어도 사실 틀리면 안 됐었던 문제인데 이 아이가 본문 양이 너무 많으니까 강남권 고등 특히 대치동 인근 학교들은 영어를 미친 듯이 던지세요. 애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그래야 변별력이 있어서.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내가 구조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막 문제를 드립다 해석만 하고 쌓아놓으면 이렇게 빈칸 내가지고 2개 고르라는 것도 틀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틀린 것 중에 좀 안타까운데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영어만 좀 못 봤어요. 영어 너무 안타까운데 제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제목을 고르라는데 주제를 내가 정확히 이해해서 알고 있으면 제목 고르는 게 어렵진 않겠죠. 제목을 막 느낌적 느낌으로 골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틀리겠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해석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분석해서 한글로서 명확히 이해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 내신 문제에서는 안 틀려요. 해석된다고 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 되게 많이 하시는데 해석하고 그냥 본문 암기하고 땡? 해석과 본문 암기해도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른다니까요. 그게 되게 어른들은 이해 못하는 측면인데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해석되고 본문 암기했어도 내용을 뜯어서 물어보면 헷갈려요. 그걸 체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문법 확장 문제, 문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도 잘하는 여성인데 이번에 영어 섭지를 좀 꽤 하셔가지고 안타깝게도 자,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본문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여기서 it을 찝어줬어요. it is difficult 이러면서 it 한번 찍어줬고 윗글에 밑줄 친 A, 이
새 쓰임과 같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 쓰임이 되게 많죠. 가주어도 있고 지시대명사도 있고 되게 다양한 쓰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얘가 가주어를 배웠을 때 it을 찾아봤으면 너무 좋겠죠. 이 시 쓰이는 다양한 용법들 검색하면 진짜 뻥 가고 어머니 그냥 블로그에서 이세 용법 하잖아요. 1, 2, 3, 4, 5, 1에서 헷갈릴 만한 거 다 나열해줘요. 너무 정리 잘 돼서. 그 다음에 그 각각 용법을 머릿속에 기록한 다음에 이걸로 헷갈리게 내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확장에서 혼동될 만한 문제를 딱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얘가 밑줄 친 A의 쓰임과 같은 곳을 고르셔야 하는데 자, 4번을 골랐어요. It was my favorite hat 이러는데 이거는 뭐예요? 지시대명사인데 이걸 고르고 앉았어. 가주어 진주어인데. 가주어 it is possible 이러면서 3번에 possible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가주어로 쓰인 거죠. 그 예문에도 it is possible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확장해서 한번 보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거고 더 놀랍게도 프린트에 추가 설명으로 좀 돼 있었어요. 학교 프린트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과목에 걸쳐서 강남권이고 비강남권이고 교과서 프린트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은 없습니다. 학원 가서 특별한 거 배운다고 착각하지 마셔야지 아이가 제대로 된 공부를 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학교 선생님도 열심히 가르치고 적어도 자료에는 다 실어놓습니다. 그걸 다시 꼼꼼히 확인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여기 웃겨요. 자기가 가주어를 정확히 이해하였는가? 가주어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확장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틀린 것도 왜 틀린지 몰라. 그럼 연습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it과 관련된 용법들 확장해서 본 다음에 그런 예시문 보고 정리해놨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구분점을 정확히 생각. it은 이렇게 쓰임이 다양하구나. 이걸로 헷갈리게 되겠구나. 그래서 대표적인 예문들 머릿속에 넣은 예문들만 봐놨어도 이런 문제는 당연히 맞히겠죠. 확장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서 체크 포인트. 본문의 내용을 복기. 즉 무슨 내용인지 떠올리는 거, 역으로 설명하는 거. 막 스파이더맨 영화 봤어. 그럼 영화에 대한 줄거리, 인물 관계, 순서 이런 거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복기가 가능해야 되고 그 복기된 내용이랑 문법상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시키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필기복기 테스트. 국어에도 필기복기 테스트가 있고 영어에도 있어요. 백지 테스트 후 문법 필기복기 테스트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시킬 수 없죠. 저희가 EGX라는 영어 프로그램에서 시킨 건데 뭐 어머니가 다 체크해서 잘 시키실 수 있어요. 영어는 체크해주는 사람이 힘들 뿐이지 그 내용들이 막 수학처럼 미친 듯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안 하는 게 문제지. 근데 이 아이 되게 성실하게 한 친구라 제가 예시로 가져왔어요. 이번 시험 대비한 내용이에요. 이제 중학생 기말 시험 대비하고 있는데 잘 보겠죠? 본문 있고 문장들이 막 있어요. 문장마다 얘가 문장 성분, 형식 써놓고 용법 확장되는 거 써놓고 정말 꼼꼼히 써놨어요. 이거 암기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이해했으면 쓸 수 있겠죠. 해석도 밑에 같이 쓰고 이래서 얘는 제일 좋은 건 본문 암기해서 딱 쓰고 그 다음에 해석 밑에 딱 쓰고 그 다음에 문법상 필기복기해서 쓰고 본문에 대해서 이게 꼬아서 살짝 이제 설명해봐 이러면 자기가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이게 다 구현해가지고 그냥 암기한 내용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완벽한 영어 시험 대비가 됩니다. 자,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영어는 본문과 문법을 연결해서 설명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어머니가 딱 체크해 주시면 이번 기말 시험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스터디 PT도 그런 방향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강남권 내신 오답 분석 2편 나갑니다. 자, 2편에는 뭐가 나갈까요? 과학, 사회, 역사 그리고 종합적인 솔루션, 전략 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간시험을 토대로 우리 기말시험 범위도 되게 많잖아요. 할 거 너무 많아요. 애들이 지금 되게 까먹었던 거 다시 공부해놨던 거 까먹어가지고 지금 다시 공부시키고 저희도 굉장히 분주하고 바쁩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머니도 같이 잘 도와주시면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런 포인트로 잘 잡아서 점검하고 이제 방향성 잡아주시면 아이가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자기주도 학습은 혼자서 시행착오를 미친 듯이 겪는 게 자기주도 학습은 아니에요. 좋은 전략을 짜고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 다음에 분석을 같이 해주는 메이트가 반드시 스승,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당연히 있어야지만 그 컨텐츠 안에서 들어가서 내가 제대로 소화해서 내 걸 만들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직접 교육이 되는 거고 자기주도 학습이 딱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시험 볼 때마다 자기주도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는 새삼 깨닫습니다. 진짜 자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친구들은, 껍데기로 공부한 친구들은 진짜 한 채 오차도 없이 꼭 망합니다. 망하는 과목들이 반드시 생기고요. 그래서 자기가 컨텐츠 정말 잘 이해하고 그냥 단순히 문제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 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하죠. 저희 학부모님들 중에 학교 선생님들이랑 교수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이 정말 정확한 얘기 항상 해주세요. 출제위원이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학교에서 내가 내준 자료와 필기 똑바로 보라고. 거기서 시험 문제 다 냈다고. 정말 맞습니다. 그걸 똑바로 하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우리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정확히 들었는지를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자, 직접 교육의 시작, 자기주도 학습의 완성, 스터디 PT. 다음 주 강남권 내신 오답 분석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